안녕하세요. 타란툴라 코리아의 멍이멍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임PD와 토론하는 영상입니다. 주제가 어떻게 되죠? 온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예, 이번에는 타란툴라 온도 관리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온도 관리, 즉 성장 속도. 그렇죠. 온도 관리가 성장 속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폐사율이 제일 높은 것도 온도 관리 실패했을 때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개체 적응을 시킨다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온도라고 봐야겠죠. 예, 맞아요. 온도예요. 예전에도 우리 영상에서도 온도, 뭐 습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온도가 어떻게 타란툴라한테 어떤 영향을 주면서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온종이나 고온종들 이제 키울 때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온도만 이제 전에는 영상에서는 온도만 기준으로만 말했는데 어떻게 이제 사육 환경에서 온도가 올리면서 어떻게 뭐 환기를 좀 올려주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고온에서 길러야 하는 거미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미들이 있나? 고온에서 일단은 고온을 굉장히 잘 크는 종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나무위성 지타류 그리고 어스다이거 땅 지타류들이 가장 고온에서 잘 큰다고 알려져 있고요. 재밌는 게 이런 아포노페마나 맹류 같은 경우도 고온에서 굉장히 잘 커요. 멕시코에서 사는 종들은 겨울이 있는데도 고온에서 잘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나도 이 유튜브를 하고 이 시장 우리 절치 산업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성장이 잘 됐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키웠냐, 그리고 건강하게 키웠냐, 약간 이런 데이터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는 제가 영상에서도 불지옥이라고 해서 안 좋은 영향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고, 그리고 불지옥이 이제 어떤 영향이 있나, 이런 것들로 한번 이제 주제로 한번 예전에도 한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근데 이런 것들도 시작을 했었을 때 약간 긴가민가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가 쌓이는 거 봤을 때 부족이 그렇게 맥류나 아프노한테 그람한테 부족을 했을 때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 보통 젖사모 같은데 보면은 예. 전기장판에 올렸는데 탈표를 홀랑 해버렸다. 이런 거 사례들 잘 보면은 대부분이 지타류거든요. 나무위성 지타류는 어디 사나 잘 보면은 대부분 열대에 살아요. 아열대도 아니고 적도 근처에 살기 때문에 애초에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더운 곳에 살고, 근데 얘네들이 온도가 떨어졌는데 다습이잖아요. 그래서 몸에 찬 습기 같은 게 끼면 잘 죽더라고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고온으로 계속 온도를 올렸다가 잠깐의 어떠한 실수나 꺼진다거나. 전기장판이 꺼지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온도 미스가 많이 나면 정말 탈피 부전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축축 처지다가 죽어요. 이상성 증후는 아닌데 팔딱팔딱거리는 느낌? 네. 처져요. 애가 축 처져 있어. 그래서 그렇게 죽는 경우를 많이 봤어. 이거를 구독자분들이나 키우는 분들 알 거예요. 분명히 내가 키우는 나무위성 지타류가 그 자세 그대로 있어. 오늘도 아침에도 그 자세인데 저녁에도 그 자세. 다음날 그 자세길래 이상하다 해서 건드렸는데 파딱거리거나 죽은 모습들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분명히 뭐 사육 환경이나 아니면 개체가 나무위성 지타류들이 의문사가 좀 있으니까. 근데 온도가 고온이었다, 뭐 온도 미스가 나서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편차가 심했을 때 또 약간 개체가 늘어지는 면은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고온으로 유지를 했을 때 온도 편차가 일어나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고온이 한 25도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한 27도 사이. 네, 한 25도에서 한 28도 사이 정도? 그렇다고 30도 이상 넘어가는 개체도 위험합니다. 그렇지. 신기해. 그러니까 22도와 25도 차이가, 22도는 선선하고, 25도는 좀 일할 때 덥거든. 좀 신기해. 이런 거. 한 2, 3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30도 미만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오너류도 고온에서 잘 크죠. 오너도 고온이죠. 오너도 다 고온이고. 그래서 반면 하이보리 같은 경우는 이따가 또 뭐, 이제 저온으로 나오겠지만 엄청 추운 데 살거든요. 근데 번식이 잘 안 되는 것 뿐이지, 뭐, 고온에도 뭐, 오너류 자체들이 고온에는 탁월하게 적응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도 공원에서 잘 크잖아요. 아, 그쵸. 킹바본 같은 경우도 뭐 전기장판이나 이런 대지 지열 같은 걸 했었을 때 훨씬 성장 속도 빠른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냥 작은 데에서만 뭐 배송으로 키우는 것보다는 좀 온도를 올려줘서 키우는 게 좋다. 킹바분이 예전에 막 성장하는데 7년이 걸린다, 8년이 걸린다 얘기가 있었는데 실사육에서는 잘 크는 게 고온 사육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뭐 보신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그게 지금 좀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키워보지도 않고, 그리고 키웠다가 잠시 스쳐지는 정도의 수준으로, 아, 저 진짜 최악인 종들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종들이 몇 종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하나도 킹바본 같아요. 근데 킹바본도 줄곧 잘 키우고, 온도 잘 맞춰주고, 그리고 조금 어릴 때 너무 버릇만 하면 거기에 안주해서 안 나오더라고요. 밥이 자기네 지붕에 왔다 갔다 해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차라리 얼굴을 보고 키우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그러면서 좀 온도가 좀 높고 그리고 약간 습하게 키워준다면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라바분 같은 거는 고온이에요? 아니면은 헤라도 고온입니다. 헤라 같은 경우는, 근데 헤라도 그렇고 킹바분도 그렇고, 내가 전에는 재밌는 게, 헤라는 야생의 사진 같은 거를 검색을 해보면 그냥 진짜 콩고 막 무슨 뭐야 고리 사는 것 같아요. 완전 초밀리메타거든. 그러니까 막 그 밀림이 어느 정도냐면, 그 영상 찍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온몸이 다 막 베이지색 이런 티셔츠 색이 입었는데 다 젖어 있어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습하고 비가 많이 오는 데서 산단 말이야. 근데 킹바분도 사육을 하다 보니까 탈수에 약해. 아포노펜마의 기준 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포노펜마보다 얘네들이 막 그냥 무슨 대지의 건조한 초원이라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내가 비교를 해봤거든. 아프리카와 멕시칸 애들과의 탈수 정도 애들은 우리 킹바분과에 났는데, 킹바분이 반도 못 가. 만약에 맹류나 브라키펜마가 10일을 견딘다면 뭐 5일 정도도 못 쫓아오는 것 같아. 한 3일 정도면 탈수한다.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런가 봐. 거기가 저도 듣기로는 케냐가 초원이고 얘는 땅도 그 힐사이드에 파는 게 아니라 땅 그냥 아래로 봐줘. 그래서 아내가 입자가 생각보다 되게 단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아내는 좀 촉촉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버를 하겠죠 습도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히사이드가 아니라 직각으로 이제 내려 꽂는 거를 채택을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일교차가 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밤에 또 이슬이 많이 맺히고, 그리고 뭐 밑에 내려가면 어쨌든 아포노펜마나 이런 애들보다는 땅 파는 능력이 우월하거든. 다리가 왜 그러겠어. 포크레인 마냥 짚고 팔라고 그렇게 뒷다리가 좀 강인하게 좀 진화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은 좀 습도가 오히려 그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버텨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 탈수에 약해. 내가 지금 성체도 몇 마리 지금 이제 뭐 분양하면서 보는데 탈수가 몇 번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전에 내가 키우던 킹바분들 같은 경우랑 이제 지금 이제 뭐 분양을 하면서 이제 킹바분들을 보면은, 일단 내가 이제 산란을 받으려고 이런 했던 킹바분 같은 경우는 이제 버로 해주고 물그릇도 많이 넣어주고 하는데, 분양하려다 보니까 다른 케이지에 넣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좀 이제 약간 이제 확인이 좀 늦을 때가 있어. 그때 이제 탈수가 일어난 경우 봤을 때, 킹바분을 설명을 이제 분양을 하면서 가이드를 할 때 생각보다 탈수에 약한 것 같다. 그래서 물그릇은 꼭 비치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요즘 하고 있어. 혼두바분류는 어때요? 콘드바본 같은 경우는 걔네들은 고온에도 탈피를 잘 먹긴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먹성이 타고난 거라서 배통만, 용량만 자기 기름 게이지만 꽉 차면 그냥 폭발적인, 그냥 탈피해버리는 것 같아. 그러면 혼두바분 이따가 얘기하는 실온에서 말하는 걸로 해요. 네, 실온이야, 실온. 그럼 이런 여기서 실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특별한 열원 없이 우리가 생활할 상황에서 20도에서 25도 25도. 20도에서 25도가 실온의 기준. 그러니까 뭐 딱히 우리가 신경을 크게 써줄 필요 없이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종들 뭐가 있나? 그런 것 같은 이제 골리앗이나. 골리앗이 고온인 것 같기도 한데 실온에서 잘 크니까 여기로 뺀 거죠. 그치. 그러니까 분명히 골리앗도 고온으로 놓으면 잘 큰단 말이야. 근데 고온으로 했었을 때 골리앗 같은 경우는 정말 의문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폐사율이 좀 높아. 폐사율이 확실히 높아. 그래서 차라리 좀 내려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골리앗 하면 진짜 습하고 막 이렇게 덥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키울 때는 전기장판에 올려가지고 뭘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오히려 전기장판을 다리 다 벌리고
죽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은 애가 엉덩이만 까매진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탈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제대로 움직이도 못하는 것도. 근데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전기장판에서 계속 너무 많이 이제 아니면은 열어놓 너무 뜨겁게 해줬거나 이런 거. 그리고 유명한 크새류가 대부분 중고산에 살기 때문에 실온에서 잘 크죠. 그렇지. 크새 같은 경우도 또 크새가 오히려 저온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실온에서 잘 큽니다. 20도 내외에서 22도 이 정도. 예, 22도에서 그냥 25도, 6도 정도까지 무난하게 잘 크는 게 평균 온도로 잘 크는 게 크새입니다. 크새가 가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적응이 안 되면 탈피 주기가 막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요. 뭐 2년 동안 안 붙고 가끔 그런 게 성체급이. 예, 그런 게 그러니까 반면 킹더브는 딱 1년마다 벗거든, 성체가. 성체가 되면 옷을 잘 벗어줘. 딱 주기마다 8개월, 10개월 주면 1년도 안 넘는 것 같아. 근데 크새나 뭐 골려서 뭐 2년 넘는 애들도 있으니까. 큰 애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다고 전기장판에 올리거나 온도를 올려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많이 키우시는 판포류도 실온에서 잘 크죠. 그건 뭐 좀 어지간하면 잘 크니까 실온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근데 판포도 서식지가 다양하니까 조금 낮아도 되는 애들이 있고 실온인 애들이 있는데 보통 뚱뚱한 판포가 실온에서 잘 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카도르라고 붙여 있는 것들이 친구들이 이제 실온에 잘 크고, 에카도르의 특징적으로 하나가 생각이 나는 게 울트라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저온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이것도 그냥 실온에서 무던하게 잘 키울 수 있어요. 울마는 좀 희한해요. 춥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실온에서 잘 크고 뜨거워도 잘 크고. 그러니까 저온종의 가장 단점이 생각보다 겁먹어서는 필요는 없어요. 잘 커요. 그러니까 실온에서도 잘 크고 온도도 잘 크긴 하지만 번식 사이클이 잘 안 나와. 번식까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약간 일교차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좀 저온종에 사는 애들. 그걸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입문종들 뭐 화이튼이나 셀먼 이런 애들도 실온에서 잘 큰다고 보는 거예요. 그쵸. 실온에서 키울 수 있는 종들은 이제 대부분 종들이 다 실온에 잘 크고, 오히려 이 영상의 주제가 저온에서 좀 키워야 되는 종이 포커스를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온종은 저온에서 잘 큰다기보다는 온도가 높으면 죽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콜롬비아 판포드. 인시그니스부터 해가지고 뭐 핑크블럼도 고산종이 아니에요? 핑크블론도 고산종이고 뭐 솔라리스보다 전체적으로 그냥 콜롬비아 붙어 있으면 다 고산으로 봐야 됩니다. 오히려 저지대에 사는 애들, 걔네들보다 낮은 산대에 있는 그 포지션들이 있는 게 만약에 1층에서 한 6층까지가 크새라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한 7층에서 한 15층까지 사는 게 판포예요. 그래서 존이 약간 나눠지는 게 지역만 나눠지는 거랑 또 이제 고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콜롬비아 애들이 이제 좀 저온으로 키우는 게 오히려 건강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여름에 좀 밀폐돼서 키우면 분명히 에어컨도 켜고 해줬는데 축축 쓰러진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오히려 콜롬비아 판포들을 키우면서 겁먹어서 오히려 죽는 경우도 있어. 특히 솔라리스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었다, 약간 이런 분들 많이 죽었다. 부전이 많이 난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이거는 늘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저온의 종들을, 그러니까 솔라리스를 그렇게 많이 죽어서 솔라리스 키우는 방법들을 지인들이랑 이제 좀 공유하다 보니까 팁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 누가 안 죽었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온도를 최대한 그래도 시원하게 여름에 에어컨이나 이런 걸로 내려줬지만 환기였어. 환기도 잘 돼야 되고 환기도 잘 온도도 되고. 오히려 습한 거는 이제 만약에 물이 없거나 좀 건조한 거는 좀 오히려 잘 버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포 자체가요, 솔라에서 웃고 체력은 좋아. 그렇기 때문에 타란툴라기 때문에 일단 체력이 좋아서 배통이 좀 크다 보니까 물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탈수에 좀 강하고,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는 탈수에 약할 것 같아서 물을 많이 부어주고 오히려 밀폐에다가 놓고 온도를 그냥 내가 그 비싼 거 키우는데 에어컨비 10만원 20만원 아껴서 뭐 하나 죽으면 끝났는데 해서 에어컨 빵빵하게 했는데 탈피 부전 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뭐 어렵다 했는데 지금은
에어컨으로 당연히 여름에 뭐 다른 이런 이제 뭐 온도를 낮추는 걸로 해서 좀 조금 이제 실온을 좀 온도를 낮췄을 때 환기를 좀 해줬을 때 훨씬 더 애들이 건강한 모습을 봤었거든. 그게 다 콜롬비아 판포들. 그 옛날에 콜롬비아 판포 제일 유명했던 게 초창기에는 포티스였잖아요. 그 포티스가 잘 죽는다 얘기 나왔던 게 그때는 고사인지 모르고. 그렇지. 그러니까 포티스도 지금은 잘 키워 회원님들이. 되게 웃겨. 예전에는 많았잖아요, 요즘은. 다리 다 퍼지고 막 예전에는 포티스 하면은 그냥 팡포기 때문에 전기장판에 올렸어. 그 의문사 많이 난다고 포티스. 전기장판에 올려서 바둥바둥 되고 막 이런 데도 전기장판 온도 더 고온 올려. 올리고. 왜냐면 판포니까. 근데 지금은 약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포티스 같은 경우. 그래서 오히려 저온으로 키워야 되는 종들이 있다면 저온만 가지 말고, 그리고 습도를 잡겠다고 밀폐로 가지 말고 환기를 잘 시켜줘야 돼.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이게 반대로 됐어. 고온으로 갔을 때는 너무 통이 습해지고 뜨거우니까 망 작업을 하는데, 오히려 저온으로 가면 습도 날아갈 것 같다고, 무섭다고, 또 뚜껑을 닫고서 온도를 낮춘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온 같은 경우는 환기가 팁인 것 같다. 근데 그 종을 가장 대표적인 게 콜롬비아 들어가 있는, 콜롬비아 들어가 있는 판포들. 그리고 특정 이제 오너멘탈 중에 뭐 하이보리. 하이보리가 특히 온도가 낮은 걸로 유명하다고 하고. 하이보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영상 찍었을 때 하이보리가 온도가 엄청 낮죠. 4, 5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근데 하이보리가 잘 커요. 절대 겁먹을 필요는 없어. 사육 실온에서 그냥 막 30도까지 그냥 잘 버티거든. 반면 번식에서는 그게 이제 쥐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하이보리를 여기에 놓지 않았어요. 매장에 하나도 없고 집에 이제 충가라고 그 곤충 냉장고 50만 원짜리 있어요. 물론 제가 산 게 아니라 우리 협찬 받았어. 수 브리더라고 유명한 우리 수 브리더의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수 브리더가 딴샵 더덴에다 갖다 놨는데, 얘기해도 됩니다. 더덴에서 갖다 놨는데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저온을 키우자고. 근데 재밌는 게 그 충가에서 말레이시아 퍼프피머라고 엄청 온도가 낮은 게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오래 키웠어요. 온도 높으면 죽는 종. 그리고 코타렉도 지금 되게 잘 죽는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코타렉도 거기서 5년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성체까지는 이제 뭐 실온에서 키우다가 이제 이런 비싼 장비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거기다 놨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 인큐베이터가 너무 덥기 때문에 인큐베이터를 하고자 해서 이제 충가를 집에다 갖다 놨는데 커요. 부피가 꽤 들어갑니다. 거의 뭐 체육통 대짜 한 6, 7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거기 PSKG로 좀 낮은 온도 낮은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얘기 나왔었는데 울마가 전천으로 잘 살잖아요. 높아도 잘 살고 낮아도 잘 사는데 스파나 ним프 이런 애들은 온도 높으면 죽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온도가 높으면은 번식이 안 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도 그건 괜찮다. 울트라마이너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3번, 4번 번식했었죠. 지금 한 2년 동안은 알이 지금 계속 실패했어요. 올해 작년에도 10월에 나왔었는데, 근데 우리가 울마 같은 경우가 잠깐만 4년 전이었나 3년 전에가 그때가 알집이 한 3개가 연달아 번식을 했어가지고 거의 200개 수량이 됐었거든요. 그때 제가 림프 관리를 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 뭐 블론디님께서 번식을 해가지고 림프를 저를 줬는데 그때는 6월 7월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온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인큐베이터를 와인셀러 냉장고에다가 23도만 맞췄어요. 23.5도만 맞췄는데 아주 무사하게 유출됐어요. 그리고 사는 지역에 겨울이 있는 종들이 있잖아요. 좋은 얘기입니다. 그람솔라, 그죠? 그라마토솔라 같은 경우나, 예, 대표적입니다. 그라마토솔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칠레에 사는 애들이랑 2도까지 떨어뜨려야 된다. 그리고 뭐, 예전부터, 이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 15년 넘은 것 같아요. 한 09년도 내가 거미 키울 때부터 아라크노에 있는 것들의 내용들을 발췌해서 많이 포스팅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브리더가 이렇게 상세하게 했어요. 부불은 브리딩 하는 게 9월에 그냥 9월부터 거의 한 5개월 동안 쿨링을 한대. 온도 떨군다. 그래서 뭐 10도까지. 그래서 되게 상세 설명들을 보면 그래서 한 11월에
이제 온도를 살짝 올려서 밥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번식을 했다. 약간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 그람 종에서 특히 겨울이 많은 애들이 칠레종이랑 우루과이랑 브라질 남부에서 나온 애들. 얘네는 겨울에서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온도가. 근데 너무 떨굴 필요는 없고 얘네들도 전천후 잘 사니까 겨울 있다고 소개를 하는 정도만 하는 거고. 네, 그렇죠. 얘네들도 번식에 대한 이제 날짜가 데이터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돼야 번식까지 잘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메이팅을 해도 산란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냥 건너뛰거나. 근데 얘네들이 그래서 번식이 어렵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반면 사육 환경에서 굉장히 잘 큰 종이거든. 그러니까 나도 신기해. 부불이 막 2도까지 떨어지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부불 뭐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야생이 어떤지 이런 건 전 잘 모르겠는데요. 사육 환경에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완전 불사신이야. 아, 꽤 많이 나는 걸로 유명한 거. 근데 왜 또 한국이 여름은 또 잘 버텨내냐고. 추운 것도 불사신이야. 부부 택배 보내서 겨울에도 안 주고 부불만 살았대.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한가 보다. 거기가 좀 계절 편차가 큰가 봐요. 여름엔 더울 땐 엄청 덥고 겨울에 추울 땐 추우니까 잘 견디나 봐요. 그렇지. 내 지인이 지금도 거미 키우시는 분이야. 나랑 동갑이야. 누구랑 얘기하기는 그렇고 내 지인이 일반 택배로 부부를 샀어서 예전에 오래됐어요. 이것도 한 2010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지인이랑 친했을 때 이 지인이 부불이랑 뭐 이것저것 한 5-6명 샀는데 웃긴 게 금요일날 이제 전에 입양한 사람이 금요일날 택배를 보냈으면 토요일날 그때도 토요일날 이제 배송을 받을 때였는데 금요일날 보내서 하루인가 뭐 거기 주말에 버티고서 아침인가 했는데 월요일날이었나 이렇게 받는 거였는데 날씨가 좋았어. 근데 갑자기 계절 바뀔 때 무섭잖아. 막 10m 떨어지잖아. 그치, 가을이나. 근데 그게 그 일요일날 그렇게 떠버려. 막 10m 떨어지잖아. 그전에는 한 15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간당간당 하다가 주말에 막 한 달 더 0도까지 간 거야. 그래서 월요일 날이 또 빨간 날이었어. 하여튼 연휴가 다 한주 최악이었어. 그래서 화요일 날인가 뭐 이렇게 해서 막 0도 떨어졌거든. 그래서 막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막 이랬는데 뚜껑을 열었는데 불만 하면서 관짝에 나온 거 그것만 살고 나머진 다 죽었어. 죽었다고. 새드 엔딩이긴 한데 그랬던 거 보면 지금도 그게 기억에 남거든. 그리고 지금 부분 유체도 택배문에서 차 안 주고. 골지타랑 불지타가 번식이 잘 안 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골지타는 일부종, 그리고 불지타는 대부분이 겨울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골지타는 일부종이 고산종이 있잖아요. 그치. 거기도 이제 울마처럼 온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근데 걔네들 산란철이 또 겨울이 산란철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골지타나 뭐 이런 애들이 저온으로 해야 좀 번식이 쉬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근데 물론 아까 고온에서 키워야 된다고 했던 땅지타는 뭐 코발트나 뭐 바크마 이런 애들이 고온종이고 골지타가 의외로 저온이 좋다는 얘기가 좀 있긴 있어요. 고지타도 원래는 지금 이제 번식이 정말 어렵다고 알려진 종이긴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코발트는요, 메이팅을 죽어라 해봤자 3월 넘어가면 산란 절대 안 하거든. 3월에서 계절성이 강해서 그런가 봐요. 계절성이 강해. 그 이후에는 안 해. 아니면 나도 그런 뭔가 모성애가 없고 알에 대한 그런 집착도 없어. 그냥 대충 만들고 버려두고 먹고 막 이러는데 반면 고지타는 아닌 것 같아. 여름에도 산란하고 사람들 브리딩한 거 보면 진짜 뒤죽박죽이야. 오랜만에 나왔는데 뭐 여름에 나왔다고 잘 됐고 나오고 막. 골지타가 종이 좀 특이하잖아요. 서식지가 워낙에 넓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DC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지대가 높은데 오히려 개체가 커요. 네, 예. 크게 추운 데 사는 데 크고 그리고 고지타 같은 경우는 좀 서늘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볼비에 몇 종이 겨울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볼비가 진짜 세부종으로 나눠야 되는 종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까만 거라고만 해서 다 똑같다가 아니라 진짜 거리가 네,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해요, 진짜. 근데 과거에는 빅블랙도 진짜 브리딩이 안 된 종 중 하나였거든요. 그냥 10년 동안 뚫리지 않았던 종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브리더들이 조금 이제 만들어내고 우리 또 수라는 브리더가 정말 이제 그 빅블랙 라인들을 브리딩을 잘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제 메이팅을 하기 전에 정말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메이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도 회원님들은 빅블리 다 똑같은데 왜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역 차이가 진짜 막 수천 킬로 나. 그쪽 페루 북부부터 해서 볼리비아까지 가면 거의 아대륙 수준으로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여기서 제주도 수준이 아니야.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 건데, 어?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빅블리 똑같은 게 저 홍콩 태국에도 홍콩 뭐 어디야 저기 마카오 뭐 막 이런 데 있는 거야. 똑같이 생겼어. 근데 물론 외형에서는 큰 차이는 모르겠지. 왜냐면 까맣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쵸, 검은. 검은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하는데 브리딩을 마이팅을 해보면 아니야. 그게 그래서 해외에서도 재밌어요. 그래서 이 빅블랙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최근에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것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리 두꺼운 거 또 하나 나왔거든요. 세분화되기 좀 시작을 했어요. 그게 볼비 라인 같아. 까만 판포가 이제 판포 중에 이제 빅블랙이라고 불렸던 게 이제 좀 세분화되고 있다. 핑크토 얘기를 안 했네요. 핑크토. 핑크토도 서식지가 위아래로 엄청 긴 걸로 유명하잖아요. 왜냐면 도미니카부터 저기 뭐 볼리비아, 브라질 남부까지 가면은 그 거리가 몇천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거기도 좀 서식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이제 핑크토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래서 핑크토 하면 온도가 고온으로 이렇게 해서 키우는 분들이 좀 있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약간 저온같이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살짝 내려서. 왜냐면 얘네가 확실히 온도가 낮으면 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안에서 갇히는 거, 막 탈락하는 알들이 좀 브리딩이 잘 안 되는 게 확실히 온도는 좀 높아야 되는데, 어미가 좋아하고 잘 크는 것들은 고온은 아닌 것 같아요. 고온이었을 때 오히려 그 웹몰트 증상이 확실하게 젖은 증상들이 많이 오고, 물론 바닥재는 촉촉하게 했고 온도는 없지만 환기는 다 해준단 말이에요. 기본은 핑크톤은 환기가 잘 되기 때문에 환기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온에 환기까지 안 됐으면 거미가 녹아버려요. 그냥 축 녹아버려요. 진짜 시체가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탈피 부전 나고 웹몰트 같은 거 오는 거 보면 오히려 고온인데 고온처럼 키우면 안 되는 약간 그런 거. 핑크토가 뭐 그런 특이한 병이 있잖아요. 거미줄 안 치는 병이라고 있잖아요. 핑크토 중에 제 거 아픈 거 같다고 거미줄 안 치는다고 그런 게 있는데, 진짜 죽어도 거미줄 안 치는 애가 있어. 그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온도가 안 맞든 습도가 안 맞든. 근데 걔는 탈피해도 뭐 그냥 맨날 맨바닥에서 하고, 근데 산란을 할 땐 거미줄이 나오더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나오더라고. 그 산란 끝나면 또 그 아픈 애들한테 결국엔 또 물살ጭ기 시켰네. 그렇게 또 살아가. 그리고 그 거미줄도 집도 없어. 하우스보 집도 없는 놈이 스컷만 보면 다다다다 걸려. 핑크토가 웃긴 게 반응을 해. 서로 박자를 해. 그러니까 다른 이제 이런 메이팅을 하다 보면 판포나 이런 정도의 궁합이 되게 안 맞거든. 버러성 특히 이런 애들 암컷이 화를 되게 많이 내고 수컷도 이제 무서워하고. 근데 핑크톤은 아니야. 되게 강렬해. 메이팅도 되게 오래 하고, 암컷도 되게 격렬하게 다가오고, 수컷도 즐길 줄 알고. 그렇다. 사랑은 핑크토처럼 해야지. 그럼 여기 정리할까요? 우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다음 편에 또 주제로 넘어가야 되고, 왜냐면은 우리 인피디랑 토론을 하면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영상 찍기 전에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이 주제로만 한다 했는데 지금 결국은 돌고 돌아서 막 지금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야말로 지금 고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하고, 이거는 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키우는 게 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 믿고 그렇게 사육 환경 조금 정비할 필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